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양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이어가면서 두 지수가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일직선으로 지금 대각선으로 올라갈 만큼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내려갔던 그 하락폭을 모두 지금 메워주면서 21선과 61선이 또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주면서 아주 강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내렸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계속 연일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증시가 추가적인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저점 라인 부근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이제 큰 사이클마다 이렇게 대상승이 찾아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로 대상승이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코스피가 합리적인 그 지점을 찾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점, 저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 나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반등하는 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우량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두시면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3,3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그죠? 사실상 2,300까지 찍고 반등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물리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왔을 때, 본전 찾았을 때 이제 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떨어진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이 시장 자체가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계속 크게 보려고 노력하시고, 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놓치지 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보시면 뭐 매일매일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것이 크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바쁜 관계로 막 종목 분석 이외에 그런 좀 더 깊은 그죠? 주식 백서와 같은 그런 코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지금 자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에 대한 관점을 계속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목을 떠나서 주식을 떠나서 그냥 투자 관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경제 사이클에 대한 관점에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그래서 코스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덕분에 지금 지수가 계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자리를 좀 잡았지만 확실히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이 과대낙폭 부분은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이전의 박스권을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주면서 좀 쉬었다 갈 것인지 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일단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요 정도 근처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조금씩 뭐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환율 시장 보시면은 1314원이고요. 이제는 뭐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되더라도 증시가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1300원이라는 이 환율 자체는 이미 익숙한 환율이 되었고요.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좀 우려되던 그런 상황과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구나. 내려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환율 방향이 내려간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현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그 방향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이제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유럽 증시는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선물 지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다,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전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던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화되어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제는 2.8%대 이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뭐 안정화된다면 더더욱 이제 주식시장에는 좋은 흐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했고요. 뭐 특별한 사항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21,2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24%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21,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은 어제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는 조금 더 거래량이 실려서 진행이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 같은 경우도 830만 주, 어제보다는 좀 감소를 했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에 500만 주 아래로 유지되던 그런 거래량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떨어지더라도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주가가 지금 한 7일 연속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7거래일 연속이기 때문에 날짜상으로는 일주일 이상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부터 해서는 올라가는 폭이 올라가는 날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점을 찍고 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저점을 완벽하게 찍고 지금 추세 라인을 완벽하게 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끝내고 오히려 이제 21선이 위로 뻗어 나오면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위로 들렸고요. 5일선도 위로 쭉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는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가를 횡보를 시키면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이런 지점을 만들 것인지 혹은 잠깐 이제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상승, 반등한 폭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작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중간에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상승으로 반등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하락에서 이겨내는 그런 매수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지금 요 정도 21,500원 정도를 지금 저항을 좀 받으면서 이 라인을 한 두 번 정도 지금 꼬리를 달고 넘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량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로 이제 양봉을 길게 뻗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린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완벽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그러고 바로 이제 26,000원 그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그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거래량이 여기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채로 좀 횡보를 하거나
며칠 동안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21선이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갭을 메우겠다.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갭을 메우는 방법은 옆으로 횡보를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21선 쪽으로 좀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뜨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2차 상승을 시키는 N자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나 그냥 이렇게 올라가나 사실상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래량에 근접하게 진행이 되었었고 이대로 이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아주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곧 기다리던 그런 이만큼의 그런 큰 상승폭, 그죠? 이전에도 요 정도의 그런 큰 상승폭을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계속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런 상승 자체는 당연히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분석, 패턴상으로도 좀 볼 수 있었지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딱 이제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네, 더 크죠.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큰 상승, 대상승을 가지 못하고 좀 이제 좀 횡보를 하거나 조금 눌러지더라도 결국에는 두산 엔더빌리티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완벽하게 이런 하락 추세를 뚫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강하게 뻗어 나갔다. 그래서 이런 의문선 돌파를 했을 때는 아주 강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가 달린 이런 형태, 그죠? 고점 부근에서 이런 형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사실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차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주시를 해서 그렇게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확실히 이전에도 올라가는 그런 와중에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오면서 차곡차곡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거래량을 피크를 찍고 이제 감소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그렇게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추세, 올라가는 추세와 그다음에 이런 형태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또 양봉이 나왔고요. 네, 바닥 라인 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단 라인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20월봉선과 함께 이제 월봉이 좀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그죠? 8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4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9만 2천 주 매수했습니다. 8월 12일 대비해서는 사실 뭐 매수량이 확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연일 계속 매수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이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줄곧 강조를 드리던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확실히 붙어주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있는 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기타 법인이 뭐 이틀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매수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도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투신도 지금 벌써 한 10 며칠 동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뭐 11일에 한 번 팔았지만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 수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더 이 상승이 또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수요일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금요일 이제 3일 남았는데 이번 주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보시면은 1,400만 주입니다. 어제가 아니죠. 네, 금요일보다도 30만 주 정도 감소를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1,610만 주부터 감소를 해서 지금 1,400만 주까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200만 주가량 지금 감소를 하였고요. 8월 16일자로도 지금 1 공매도 거래가 6만 3천 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공매도를 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신주 상장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신주 상장 이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공매도 잔고들이 확확 줄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의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쇼커버링이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을 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주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커버링 한 뒤에 그런 매수 수량을 바로 뱉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네,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해가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올랐다고 해서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 전체로 보았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싼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와 같이 네, 17,000원, 뭐 16,000원, 15,000원, 18,000원 뭐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네. 그 이상으로부터는 제가 지금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 사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시고 혹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보시고 그리고 네, 전체적인 이 시대적 흐름, 산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정말 이제 4만 원, 5만 원이 갈지는 100% 이제 장담은 못 해드리지만 혹여나도 이제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종목 자체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런 종목을 케이스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가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네, 그런 산업의 방향에 맞는 그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분명히 또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리뷰를 했지만 이 종목 자체를 엄청나게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흐름 자체죠. 투자에 대한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실력이 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런 투자에 대한 안목이 늘어가신다면 네. 저의 방송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던 거 계속 보겠습니다. 네. 대차장고고요. 체결은 2,800주, 상환은 1,300, 130만 주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체결이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상환이 좀 많이 되어서 100만 주, 130만 주 정도가 상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대비해서 지금 130만 주 정도 감소해서 3,150만 주로 지금 대차장고가 감소를 하였고요. 8월 3일 기준해서 지금 30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감소를 하고 있고 대차장고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잔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감소를 해 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그런 증가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것들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외국인 추정은 8만 7천 주 정도 매수해서 뭐 당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보합 수준이었고요. 전일과 전전일,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는커녕 지금 매수가 잡혔다. 뭐 3천 주라도 지금 팔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10.65%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전에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8%대, 뭐 7%대 이렇게 외국인 보유율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늘려가는 와중에도 기관 투자자도 같이 보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눈에 띄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좋은 소스들은 많이 오픈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명분이 생기거나 그 투자자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 올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2만 1천 원 됐다라고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방향을 잡던 그 기준을 지켜야 되고 그 기준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 기준이 무너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뭐 오늘 반기 보고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라는 것은 1년에 이제 절반이 끝났을 때 그렇게 절반 정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다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좀 몇 개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이렇게 반기 보고서를 틀었고요. 요약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총계만 보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지금 이제 이게 100만 원 단위고요. 그래서 10조입니다. 자본 총계는 지금 58기, 59기 해서 계속 총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총계는 지금 점점 감소를 하고 있죠. 여기죠. 그래서 자본은 늘고 부채는 줄고 그죠. 그래서 연결 재무 정보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두산 밥캣 뭐 그 밑에 이제 다른 자회사들까지 다 연결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확실히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듣는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총계에서 부채 총계에서 이제 자본 총계를 나누면 되는데요. 그 퍼센트가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13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약 별도 재무 정보고요.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하나만으로 이제 재무 정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출액 자체는 반기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출 지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사업 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2,400억 정도죠. 그래서 59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지금 60기에 와서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가 떴는데 요거는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장부상으로 이 가치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그 두산 메카텍이죠. 그 자회사를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진행하던 그런 사업들이 중단이 되면서 그게 손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적으로
좀 손실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별도로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두산 밥캣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산 밥캣에 대한 주가가 좀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파생 상품이 좀 크게 손실이 잡혔는데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반등을 하면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재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재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뭐 신주이스권 부사채라든지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지주사 자체에서도 추가적인 내부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크게 없을 것 같으니 그런 두산 테스나라든지 그런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산 밥캣이 워낙 돈을 잘 벌어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든든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무는 크게 우리가 지금은 막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한 번 더 볼 사항이 이 수주 상황입니다. 네, 매출 및 수주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주요 계약 사항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이 2월까지에 대한 계약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네, 그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집행이 된 것이 4월 달에 뭐 현대건설과 함께 360억 정도 이 수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쪽에 주단조 공장, 그게 이제 1조 가까이 수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괌 우두쿠 공장이 화력발전소 공장이 6,300억 정도가 지금 또 수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안면 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공사가 지금 1,200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계약 시기가 6월이고요. 그래서 지금 태안 안면 클린에너지 이 1,200억 관련해서는 저도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 쪽에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 수주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포함, 그다음에 호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우디 쪽도 지금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그 태양광 사업 조그만한 게 이제 해가지고 또 그게 연계해서 또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태안 안면 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또 1,200억을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사업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수주를 받고 있고 원전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관심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일이죠. 네, 그래서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는 주가를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반전을 하게 된 소식이죠. 이집트 원전 수주를 이제 9분 응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달 말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뭐 이게 계속해서 계약 확정이 아니고 좀 이제 유력하다라는 기사를 띄우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이제는 진짜 거의 계약을 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엘다바 원전 수주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최근 이제 내부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지난주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
한수원 사장은 지난 11일 내부 회의를 주재하고 엘다바 원전 사업을 최종 점검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러시아 측에서 막바지 내부 절차를 밟고 있고 큰 이변이 없다면 계약 체결식은 이달 말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다바 원전 쪽은 이제 2차 시공 측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시공은 이제 국내의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계획이다. 그래서 원래는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기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55%, 45% 이렇게 사업 비를 가져갈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현대건설이 빠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100%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때 이제 45%가 한 6천억 정도, 네, 6천억 정도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건설 것까지 가져간다면 한 1조 3천 4천억, 네, 이렇게 수주를 한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현대건설 이외에 다른 건설사가 들어올 것인지는 뭐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는다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또 방한을 하였고요. 지금 SMR 관련주가 그래서 지금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SMR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그 SMR에 그 관련된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테라파워는 사실상 이제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 좀 다른 기업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SMR 중에서도 이제 경수로를 이용한 SMR입니다. 그래서 경수로라는 것은 그 물을 이용한 관을 이용해서 그 터빈을 돌리는 건데요. 이제 원자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열로 그 물을 순식간에 이제 증기화시키죠. 네, 그걸 통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기존의 원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소형화시킨 것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가지고 있는 그 SMR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은 사실상 뭐 기존 대형 원전과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안전성 검증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인증이 네,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SFR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나트륨이라고 해서 그 소듐을 이용한 그 열 전달 방식이고요. 이 나트륨을 이용하게 되면 물보다는 핵 폐기물이 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 폐기물을 이 나트륨을 통해서 생성된 그 핵 폐기물은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차세대 원전이 SMR이지만 그 다음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라파워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경수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SMR도 아마 준비를 할 텐데요. 일단 지금 SMR 초기 시장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네, 이미 설계 인증도 받았고 이제는 그 기자재 발주도 나갔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SMR 시장은 뉴스케일 파워가 초기에 꽉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이 테라파워와 관련이 있고요. 테라파워를 설립한 기업인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SK그룹이 이제 테라파워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두산, 뭐 삼성, GS는 이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경쟁 구도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엑스에너지라고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MR 관련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무튼 지금 빌 게이츠가 그렇게 SFR이지만 그렇게 차세대의 또 차세대라고 하죠. 네. 그런 SMR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명히 이 시장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SMR 시장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한수원과 또 체코가 이렇게 SMR 공동 연구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는 지금 두코바니 원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4년에 최종 사업자
선정이죠. 근데 2023년에 아마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체코와 지금 SMR 공동 연구 추진을 하고 그리고 현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서 지금 MOU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체코 사업도 지금 프랑스 EDF,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 이렇게 3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와 이 한수원이 협력을 한다면 아니 그 한수원과 그 체코 아니 그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한다면 프랑스와 이제 2파전이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또 그런 협력 관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아주 좋은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가 있었고요. 두산 스코다라든지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터빈 기술도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유럽 쪽에 지금 폴란드죠. 우리나라 방산 그 대규모 수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 이제 헝가리 쪽 요런 쪽은 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지금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원전만의 기술이 아니고 SMR이라든지 그런 뭐 2차 전지 그리고 그런 방산과 엮어서 전체적인 산업을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아주 경쟁력이 있는 국가고 거기에 대해서 원전 기술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상황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나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은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주가가 어찌 흘러가던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시작점과 끝점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좋은 증시 이 종목들 전체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좋게 마무리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